관찰자가 자신의 깊은 생각에 불타는 전차에 올라타 그의 상상 안에서 이미지들 속으로 다가가 하나가 된다면, 만약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친구를 만들고 이런 경이로운 이미지들 중 하나와 동료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항상 그에게 유한한 것들을 떠나보니게 하고, 그때 그는 자신의 무덤으로부터 일어날 것이고, 그때 그는 하늘 안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그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블레이크. 상상력은 우리가 소망이 성취된 마음속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소망에 대해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성취된 이미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 블레이크가 말했던 존재 바깥의 빈 공간,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자궁이 되는가? 라는 말과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에 대한 진실한 신비적 해석이 아닐까요? 즉, 한 남자와 그의 분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인간의 상상의 꿈들은 자신의 분광층, 마치 농부가 자신의 대지에 씨앗을 심듯이 남자가 여자의 모든 신경들에 자신을 심는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거주하는 공간이 되고 70배나 비옥해진 정원이 되더라에서 말하는 자신을 심어놓은 이불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창조의 비밀은 바로 상상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선 소망을 가진 후에 상상의 꿈인 존재 바깥의 빈 공간에 들어가 그것을 둥글게 만들어 자궁, 즉 거주하는 공간이 되어 70배나 비옥해진 정원이 될 때까지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형상과 하나가 되는 것은 그것을 둥글게 만들어 하나의 자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상태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 상태를 수태하고, 그런 마음속 형상은 그것 안에서 살지 않는 자에게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단지 하나의 가능성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과 하나 되어 있는 자에게는 유일한 실상이 되더라고 말했습니다. 서쪽 해안으로 가던 길에 시카고에 잠시 들러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중병에서 회복 중이었고, 의사는 친구가 1층짜리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의사의 충고에 따라 친구는 1층짜리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살고 있던 3층짜리 넓은 건물을 살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친구는 굉장히 낙심해 있었습니다. 친구와 그의 아내에게 상상의 창조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뉴욕에서 아파트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왔던 유명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아파트를 시내에 하나 갖고 있었고, 또 교외에도 집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족이 교외에 있는 집에서 여름을 보내려면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 세를 줘야만 했습니다. 작년 봄에는 아파트 세 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해결했지만, 그녀가 저를 찾아왔을 시기는 이미 아파트를 임대해 주기엔 이사철이 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괜찮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세를 내주도록 일을 맡겨놓은 상태였지만 누구도 그 아파트에 세를 얻는 것에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상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관해 말해줬습니다. 그녀는 제가 시킨 것을 했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아파트는 세가 나갔습니다. 뉴욕의 그 여성분이 어떻게 자신의 상상력을 건설적으로 사용해서 아파트에 세를 내주게 되었는지 제 친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에 따라서 그녀가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잠에 들기 전에 그녀는 교외에 있는 집의 침대에 누워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시내의 아파트에서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교외에 있는 집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곳의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 느낌을 정말 현실처럼 만들어 자신이 정말 그곳에 있다는 느낌에 쌓인 채 서서히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이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에 그녀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금요일에 그녀가 제시했던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아주 완벽한 임차인이 나타나서 아파트를 임대해줬을 뿐 아니라 바로 그날 그가 이사 올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제 친구에게 그 여성분이 했던 것처럼 상상 속의 세계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즉, 이미 집이 팔렸다고 느끼면서 새로 산 집에 실제로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잠에 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과 새로운 집의 아미지로부터 생각하는 것, 이 둘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점을 설명해줬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 있지 못하다는 고백이고, 그것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서 미음 속 형상과 하나가 된다면 그 형상에 실상의 진료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동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묘사한다면 그 모습은 전적으로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좌우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오직 상상력이라면 상상 속에서 그가 있는 곳에 실제로 그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을 벗어난 인과관계의 개념은 친구와 아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이 마치 무슨 마법이나 미신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상식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시도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제가 타고 있는 열차의 차장이 저에게 전부를 전해줬습니다. 전날 새벽에 집 팔렸음. 친구는 일주일 후에 제게 편지를 보내와서 제가 시카고로 떠난 날 친구와 아내는 평상시처럼 예전 집에서 잠에 들었지만 마음은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될지를 상상하며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 밤 집이 팔렸다는 소식에 그들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마음의 형상과 하나 되기 전까지, 다시 말해 우리가 이불을 알기 전까지 그 사건들은 세상 안에서 싹 터 나오지 못합니다. 블레이크가 말하던 빈 공간으로부터 그 사건이 전개되어 나오려면 인간의 상상력 안에서 그 성취된 소망은 쇠퇴되어야만 합니다.